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 레이입니다. 디자인 강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자인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자인이란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하여 그들의 니즈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신미성, 기능성, 양질성을 함께 고려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기획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이 참 포괄적이고 큰 개념의 단어인데요. 앞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고, 이 두 번째 영상부터는 저의 주 분야인 가구 디자인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가구의 개념이 아닌 공간 디자인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들도 보여드릴 예정이니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번째 영상부터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디자인 이야기이고, 두 번째가 가구 및 공간 디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워낙에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들을 앞으로의 영상에 초반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려.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 잘 아시죠? 사전적 의미로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에게는 이 배려심이 많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이너는 본인의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집단 및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은 배려이다. 디자인 자체는 본가치가 아닌 부가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 대상에게 이 부가가치가 제대로 적용되었을 때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체크해야 하는 것도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는 넓은 평형대의 주거 공간이 주를 이루었지만 핵가족화, 비혼 등의 이유로 인해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 및 사회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참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오늘의 디자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가구 및 공간 디자인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 및 공간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는 이유는 본 디자인 강의의 큰 주제인 디자인 인식 바꾸기 프로젝트 이하 디버프의 목적과도 같고,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분들께서 디자인의 개념 및 정의를 잘 이해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또한 본인의 가구 및 공간을 직접 디자인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신입 디자이너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왔고 실무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가구나 공간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실무에서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 가구 및 공간 디자인 전공, 대학에서 하는 전공에서 주방 가구 및 주방 공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에도 학생들에게 이 주방 가구에 대한 강의가 반응이 참 좋았는데요. 일단 앞으로도 좋은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방에 대한 어떤 디자인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주거 양식이 목조 단층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에는 부뚜막 형태의 부엌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시스템 키친이 보급화되면서 지금의 입식 주방이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방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60년대에는 부뚜막형, 70년대에는 블록형 주방으로 이루어졌고 80년대에는 시스템 주방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즉, 이때부터 지금의 입식 주방이 보편화된 것이죠. 그 다음의 변화로는 90년대에는 지능형 주방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빌트인 기기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공간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없어지면서 거실과의 개념도 사라졌는데요.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에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실과 주방 사이에 미닫이 문 등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어지는 주택에서는 LDK 유형으로 변화되면서 이 LDK 유형에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들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LDK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일랜드가 많이 적용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통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적용되면서 벽을 보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보면서 작업하고 동시에 가족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아일랜드 키친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싱크대, 부엌. 여러분 보통 주방 가구를 싱크대 또는 부엌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이름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식 주방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주방에서의 기본적인 싱크볼과 같은 소재로 상판이 이루어지고 블록형 키친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주방의 메인 기능인 싱크, 그리고 그 당시에 다이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면서 싱크대라고 불린 것입니다. 부엌은 부뚜막의 개념이라 현재 불리기엔 더 괴리감이 있고요. 저는 요즘 시대에는 주방 가구 또는 주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싱크대의 다이는 일본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보니 더욱 주방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의 주방은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요리만 하는 공간이 아닌 복합 공간으로서의 공간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싱크대보다는 주방 가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주방에 대한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주방의 구성, 그리고 주방 가구의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방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LDK입니다. 현재 주방 공간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여 리빙, 다이닝, 키친의 세 유형이 합쳐진 LDK 형식의 플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라이브러리, 오피스, 카페의 기능도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복합 공간으로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L은 거실, D는 식당, K는 주방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 LDK 유형이 적용되는 내용은 아래와 이 내용과 같은데요. 식당 겸용 주방 공간, 거실, 식당 겸용 주방 공간, 독립적 주방, 개방형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텍스트로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제가 이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이제 형태에 따라서는 일자 주방, 기역자 주방,
디귿자 주방, 아일랜드형, 반도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반도형은 뭐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반도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떤 그 독립된 일본처럼 섬 나라가 아니고 보통 주방 같은 것을 보시면 아일랜드는 아예 벽면에 있는 주방과 이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되는 것인데 반도형은 기역자나 디귿자로 이어서 나오는 아일랜드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앞으로 이런 가구에 대한 사양, 즉 어떤 마감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내용은 형태 및 플랜에 대한 것이다 보니 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자 구성이지만 바로 앞에 식탁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주방은 아일랜드형이긴 하지만 그 앞에 이렇게 좀 턱을 좀 뒀어요.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높이입니다. 즉 이 밖에서 좀 전에 이 사진을 본 것인데 이런 이제 개수대, 즉 싱크, 볼 이런 개수대가 있는 것을 좀 이제 가리기도 하면서 이쪽에 장식 효과를 주기 위한 수납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벽면에 주방이 있고 이 아일랜드형으로 주방이 있는데 이쪽에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적용된 것이고 이쪽에는 수납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라서 벤치가 있고 책상이 있고 상부 수납장이 있고 이것도 저희가 함께 설치를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이 단지 요리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거실과의 경계가 없어졌다 보니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즉 그리고 가구로서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가구고요. 이 가구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드형인데 양쪽에 수납이 있고 이쪽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아일랜드형이라고도 칭하지만 이렇게 11자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11자 주방이라고도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드가 적용이 됐는데 제일 위에서 아무튼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이 개수대와 가깝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좀 가리고자 이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주방은 이제 기역자이면서 반도형 주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테두리 쪽에 다 턱을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개수대 쪽에 그런 부분들을 가리고자 한 그런 이유로 적용을 한 것이고 이런 오픈 장식장 등을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안쪽에서 본 내용이고요. 지금 이 주방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이쪽에 기역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아일랜드인데 이 수납장과 식탁을 같이 이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식탁 높이는 주방보다는 낮거든요. 왜냐하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서서 작업하는 이 주방 높이보다는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높이 그대로 간 것이고 좀 플랫한 형태로 간 것이고요. 그 좀 이제 높은 스툴을 놓고 이렇게 식탁까지 같이 세팅을 한 사례입니다. 안쪽에서 본 기역자 주방의 형태이고요.
이 주방은 좀 재밌는 형태예요. 여기 일단 이쪽에 일자 구성인 주방이 있고 아일랜드인데 식탁을 90도 틀어서 이렇게 이어서 간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세팅을 같이 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높이가 일반적인 주방 높이에요. 하지만 일반 식탁 높이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730m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주방 높이는 860mm이기 때문에 약 130mm 정도 단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좀 조형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본 것이고요.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 주방도 이제 11자인 동시에 이제 아일랜드형이죠.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일반 메인 주방 높이와 똑같기 때문에 높은 의자를 쓴 것이고, 여기는 단 차이가 내려와서 일반 식탁 높이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 주방도 아일랜드가 참 많죠.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 정말 작은 집 아니고서는 아일랜드형을 많이들 원하세요. 그게 공간 효율적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보고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형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의 건축주분께서는 성향이 약간 좀 시각적으로 화려한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약간 모노톤으로만 적용이 된 공간이고 가구입니다. 지금 이제 일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마찬가지로 이쪽에 들어간 공간이 있죠. 의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옆에서 그리고 안쪽에서 본 부분이고요. 컷이 좀 좁긴 한데 여기 일자 주방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아일랜드, 여기도 이렇게 턱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 구성입니다. 디귿자면서 반도형이죠. 일단은 이 주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다음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업 동선이란 게 있습니다. 특히 삼각동선이란 게 있는데,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가 삼각형일 때가 제일 이상적이에요. 주방 공간이.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역자면서 이제 반도형이죠. 이쪽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자의 아일랜드 있는 구성이고, 여기는 이쪽과 이 측면과 전면 둘 다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기역자이면서 이렇게 나온 형태이고, 아일랜드가 이제 뭐 밖에서 앉는 용도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수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또 가족 구성원의 수, 그리고 식탁의 여부, 뭐 그리고 어떤 수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좀 아일랜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 뒤쪽에는 다 그냥 키 큰 수납장으로 적용이 된 것이고, 아일랜드에서 다 모든 작업을 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 주방은 이제 디귿자면서 이제 반도형으로 나오는 주방인데, 넓은 평형대는 아니었지만 재밌는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마치 사람 얼굴 같죠? 여기 다음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약간 우편한 개념으로 해서 좀 이런 어떤 음식 재료들을 여기다 보관을 좀 하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스스로 붙이겠다고 하셨고, 이렇게 이제 조그만 간격으로 수납장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끊겼습니다. 제가 이거 유료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서 중간에 끊겨서 당황했네요. 일단 이거 설명을 또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그러니까 냉장고, 수납장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짜투리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개수대 바로 옆인데 쟁반, 도마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수납으로 이렇게 좁은 공간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밀면은 쓰레기통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통 입구고, 이 주방 같은 경우는 그 식탁과 아일랜드를 아예 이렇게 결합을 한 형태인데, 이 집의 니즈가 이렇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 끝나서 오면은 어디 방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엄마가 이제 저녁 준비를 하실 때 이 테이블에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엄마와 대화를 한다.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한다. 그런 이제 니즈가 있어서 이렇게 좀 풀어드린 것이고, 원래는 이쪽에 냉장고를 넣겠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빌트인 냉장고, 이 가구도랑 똑같이 적용이 된 것이고요. 이 다용도실에 그 메인 냉장고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이런 그 빌트인 냉장고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정말 큰 것들, 오래 보관하는 것들은 이쪽에 넣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좀 깔끔하게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 이 주방 높이와 식탁 높이가 좀 다른 것이고, 이거는 아예 안쪽과 바깥에서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식탁으로 적용을 한 것이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께서 이 맞은편에 또 일자 주방이 있는데 거기랑 높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쪽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반대편에서 남편분은 여기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본인의 키에 맞춰서 높여달라 그런 식으로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맞은편에 있는 높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즉 사용자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단 적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인체공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좀 연령대가 있으셨던 좀 노부부께서 사시는 집인데, 손님들을 만나는 거는 거기 집에서는 없으시고, 집에서 그 두 분께서 그냥 식사하시는 빈도가 많다 보니 주방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조그만 식탁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랍이고요. 이 주방은 이제 일자의 아일랜드가 있죠. 아일랜드의 뒤쪽에는 이렇게 뭐 도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것이고, 뭐 웬만하면은 상판에 인조대리석이나 칸스톤이라는 소재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스텐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좀 고급 스텐이고요. 일단 이미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가구에 대한 것, 공간에 대한 것,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것 많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것 감사하면서 뭐 혹시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가구, 공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좀 문의를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본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메일 주소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에 수록하고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